증상에 상응하는 원인을 못 찾을 때가 많고, MRI 찍으면 디스크 안 심한데요, 이렇게 한데도 아프면 결국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케어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섬유근육 통증 자가진단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섬유근육 통증이라는 질환은 쉽게 말하면 원인이 불분명한데 전신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면이나 피곤, 우울,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기타 다른 신체 증상, 머리가 아프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가슴이 답답한데 검사를 하면 별게 없다든지 소화불량, 가스 차는 거,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동반을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섬유근육 통증이라 진단을 합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섬유질과 근육질에서 오는 통증을 가지는 질환이다 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호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저기 아픈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픈 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꾀병으로 취급을 받거나 어떤 신체 장애로 오인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유근육 통증에 대한 진단도 바르게 해야 되겠고 치료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의 진단은 진단 기준을 중심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진단 기준 점수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섬유근육 통증은 섬유질이나 근육질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했죠. 전신에 우리가 근육은 다 있죠. 그리고 섬유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광범위한 근골격계 통증이 여기 점으로 표시된 19군데 중에서 몇 군데에 내가 해당되느냐, 7군데 이상이면서, 그리고 신체 증상이라 그래서 피곤감이 어떤지, 내가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깨어나지 않은 정도, 그리고 인지기능의 감소,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퇴 같은 거, 그것의 상중하, 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없는 경우를 0으로 보고 1, 2, 3으로 중증에 대해서 이제 3으로 갑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증상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동반하는데 복부 통증이나 경련이 있는 거, 혹은 우울이 있는 거, 두통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점수를, 있는 것은 1점입니다. 그러면 신체 증상의 점수의 최고 점수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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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피곤 3, 기상, 불면 3점, 인지기능 떨어진 거 3점, 그리고 이 다른 신체 기능 증상 있는 거 3개 중에서 다 있다고 하면 1점, 1점 더해서 3이죠. 그래서 토탈 최고 점수가 12점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서 광범위한 통증의 위치, 내가 있는 장소, 개수가 7개 이상이면서 지금 이 신체 증상 점수 최고 12점에서 내가 체크를 해서 합이 5점 이상인 경우에 섬유근육 통증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요. 혹은 광범위한 통증 부위 중에서 4군데 이상이면서 지금 이제 신체 증상 표시를 했잖아요. 점수화로 12점 만점에 9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섬유근육 통증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전에 2010년 진단 기준에는 광범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군데 통증이 있으면서 여기 보이시는 41개의 신체 증상 중에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경미하냐, 중간 정도냐,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환자를 섬유근육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 증상을 보면 모든 증상이 다 들어있어요. 난 머리가 맑지 않아, 이명이 있어요, 두통이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생리통이 있어요, 방광염이 자주 걸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체 증상을 많이 갖고 있으시면서 광범위한 통증이 있을 때 우리는 섬유근육 통증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 진단 기준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범위한 근골격계 통증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 양쪽 팔, 양쪽 다리를 기준으로 4군데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4군데 각각 한 군데는 다 아파야 돼요. 그래서 4점 이상이면서 동반되는 신체 증상의 점수,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12점이죠. 이 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혹은 신체에서 양쪽 상하 팔다리 4군데의 통증이 있고 플러스 다른 3군데 통증이 더 있어서 7군데 정도 광범위한 근골격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신체 증상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섬유근육 통증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병원에 가시기 전에 통증 부위의 개수나 내가 동반하고 있는 신체 증상이 몇 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은 대략 내가 섬유근육 통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 내원하시면 섬유근육 통증 진단 설문지를 드립니다. 이런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 지금 그 진단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했을 때 뭐 12점 이상, 13점 이상이 됐으니까 섬유근육 통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쭉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에서 이런 섬유근육 통증에 상응하는 괴로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나는 편두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과나 그런 두통을 보는 병원을 갈 수 있고요. 턱관절이 아파요 그럼 치과를 진료를 보게 됩니다. 불면이 심할 때는 정신과를 가거나 하게 되죠. 이러한 환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또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귀가 아프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또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이 있고 혹은 치질도 심하지 않은데 항문주의가 아프고 이런 것들로 병원을 다니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광범위한 통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거에 두 가지 큰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증상은 변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환자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증상에 상응하는 원인을 못 찾을 때가 많고 MRI를 찍으면 디스크 안 심한데요 이렇게 한데도 아프면 결국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스스로도 내 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의료진들도 잘 이해를 해야만 이 환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흘러가면서 같은 증상을 계속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났을 때 동반하는 증상이 어떤지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섬유근육 통증이라는 것은 만성피로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긴장성 두통, 편두통, 비전형 안면통, 다관절통, 난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닌데 40대, 50대 여러 환자들이 아픈 경우, 그리고 하지 불안증후군, 무균성, 난 균도 없는데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경우, 내시경이나 심장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다 같이 모아서 우리는 중추신경 감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유근육 통증이라는 병 자체는 여기에 보이는 많은 증상들 혹은 여기에 보이는 질병들을 다 함유하는 복합적인 통증을 동반하는 광범위한 통증을 동반하는 중추신경의 감작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의 특징들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 뇌와 척수신경의 과감작이 일어나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과잉된 반응, 잘못된 반응에 의한 증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질병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추신경계 과감작 증후군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 나무에 열려있는 이런 많은 질환들이 섬유근육 통증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증상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증상이 어떤 시점에서 하나가 두드러질 때, 예를 들면 섬유근육 통증 환자인데 두통이 두드러진 증상일 때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으로 진단받기도 하기 때문에 중추신경 과감작 증후군에 해당되는 이러한 질환들은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통증나무에서 보이는 이 뿌리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유전자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염증 반응, 그리고 면역계의 불균형, 장세균의 불균형, 영양 불균형,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환경 오염,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기능 이상, 불면과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원인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한테 중요한 원인이 됐는지를 알아내고, 섬유근육 통증 환자가 과거부터 쭉 지금 살아오면서 나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증상들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때 내가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나는 근본적으로 섬유근육 통증 환자인데 원인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국소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국한해서 너무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환자나 의사나 오히려 잘못 진단을 하고 과잉된 혹은 잘못된 치료를 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신체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섬유근육 통증 환자들이나 섬유근육 통증 환자에 준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원인을 잘 찾기 위해서 의료진과 함께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